저는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왜 안 빠질까요? 이것도 몇십 분 하고 이것도 몇십 분 하고 이건 아예 1시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토탈로 몇 시간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자, 그럼 준비하신 게 뭔가요, 오늘? 바로 다이어트 안 빠질 때 자가 체크 방법입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데 왜 안 빠질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댓글이 보통 두세 줄 이러다 보니까 되게 한정된 정보가 들어가는 게 많아서 뭐라고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한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정보들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까보시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기간이요. 내가 다이어트를 며칠 동안 했는지, 내가 몇 개월 만에 몇 킬로를 뺐는지가 일단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한 달 만에 막 10kg 빼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는데 그 이후로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한 달 만에 10kg를 뺐기 때문에 그만큼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딱 기간을 없애버리고 나 10kg를 뺐는데 왜 그 다음부터는 왜 안 빠져?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10kg를 뺐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한 달에서 한 3달 그리고 한 반년까지도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에요. 수능 공부를 했어요. 수능 공부를 우리가 몇 년 동안 했어요. 긴 싸움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대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렇죠. 집도 많잖아요. 중학교부터 합니다. 근데 중학교부터 그럼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에 비하면 6개월 그냥 뭐 찰나의 순간입니다. 한 학기예요. 한 학기. 친구들하고 여름방학 끝나면 만나는 게 시간이에요. 바로.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우리 몸이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가슴이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좋겠다. 그러면 좋죠. 근데 가슴 근육 같은 게 그렇게 안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다발들이 하나씩 끊어졌다가 생겼다가 끊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러면서 막 그 뜨개질하듯이 생기는 게 근육이에요. 꼭 한 달 만에 몇 킬로를 빼야 되고 3개월 만에 몇 킬로를 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함부로 빨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왜 공부를 했는지 알아요? 괜히 엄마 아빠 앞에서 학교에서 잠깐 주워드는 영어 단어를 뱉어서 그런 거라고. 엄마, 사과가 애플이야. 그 이제는 엄마 아빠는 미칩니다. 벌써 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애플을 알아. 장차 스티브 잡스가 될 인재구나.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영어학원에 보내줘.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체능 하시는 분들도 다 그때부터 잘못해도 그런 거라고요.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칭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칭찬한 얘기를 엄마한테 가서 하니까는 내 딸은 공부의 재능보다는 예술의 재능이 있구나. 얘를 미술가로 키우면 되겠구나. 아니면 노래에 재능이 있다고 학교에서 칭찬을 해. 와, 괜히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짜 재능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다이어트는 약간 평생의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어떻게 그 한두 달 만에 그걸 판가름할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단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빠르게 지나가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왜냐면 우리 몸은 그렇게까지 예민하면서도 예민하지가 않아요. 뭐만 하면은 난리를 치는데 그렇다고 막 진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안 늘어나요. 동생 표정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뭘 먹는지, 내가 지금 몇 끼를 먹고 양을 얼만큼 먹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떠한 양으로 먹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되게 포괄적인데 이거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살이 잘 안 빠져요. 일단 예를 들면은 저는 2끼밖에 안 먹는데 저는 1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왜 안 빠질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밸런스나 양. 너무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한 끼를 먹으면은 그렇게 안 먹는 거에 두세 끼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거라고요. 더 몸에 살이 덜 빠질 수 있는 거를 먹고 계시는데 딱 그렇게 한 끼, 2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나를 거기에 가다놓는 거예요. 난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난 2끼밖에 안 먹는데 왜 안 빠져? 문제가 있으니까 안 빠지시는 거죠. 이게 아니고 뭔가 조금의 문제는 약간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더 변화를 시켜갈지 그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틀렸어. 근데 막 선생님 그냥 뭐라고만 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보다. 너 공부하지 말아 해. 이러면 어떻게 돼? 막말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걔는 그런 공부 안 할 거예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선생님 공부하지 마. 나 서울대 가고 싶은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똑같은 공식을 대입했는데 왜 틀렸냐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에서 뭔가 틀린 게 있어요. 계산이 실수가 됐든 아니면 그거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예 처음부터 틀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저는 공식에 대입했는데 왜 틀렸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그리고 뭐 그냥 운동으로 따졌어도 내가 달리기가 느려. 근데 왜 느려? 그냥 저는 태어날 때부터 느렸어요. 저는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느리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달리기가 느린지를 알아내는 게 바로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도를 내가지고 가속도를 내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난 운동신경이 원래부터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못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속도가 그게 뭐예요? 그냥 팔만 이렇게 열심히 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리기 같은 것도 리듬이 맞아야지만 속도가 난다고 가속도가 붙고 근데 리듬도 없이 그냥 팔만 이렇게 흔들으니까는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가 생각보다 느린 분들 중에 팔만 빨리 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기간 그리고 식단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운동! 그렇죠. 운동이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를 따지셔야 되냐면 양하고 이것도 질이에요. 이것도 몇십 분 하고 이것도 몇십 분 하고 이건 아예 1시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토탈로 몇 시간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저는 근데 정말로 저는 식단도 따졌을 때 별 문제가 없거든요. 라고 하면은 운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많으면은 당연히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 중에서 내가 이 운동을 어떠한 강도로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적인 질적인 시간을 몇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도 운동의 효과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하든 아니면 TV를 보든 아니면 게임을 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약에 그 1시간만 있다가 나오라고 했어. 근데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하는 시간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동일해요? 아니죠. 게임 로그인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캐릭터 고르고 그리고 또 게임을 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게임한 시간 줄어들어요. 정작 20분밖에 게임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1시간 게임했다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남매들이 이것 때문에 싸워요. 컴퓨터를. 난 진짜 20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이분은 너 앉아있는 시간 1시간 했잖아.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너 7시에 앉았지 지금 몇 시야? 8시. 야 시간아 너 빨리 나와. 딱 내가 헬스장에 6시에 들어갔어. 그럼 6시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아니죠. 옷 갈아입는 시간 있고 옷 갈아입고 준비 운동하고 그리고 뭐 하고 정작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홈트를 하더라도 홈트 바로 내가 6시에 시작하면서 홈트를 해요. 홈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그리고 뭐 운동할지 또 고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유산소 운동, 사이클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처음부터 본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천천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넷플릭스 볼 때 네. 넷플릭스 보러 들어갔는데 보다가 시간 다 가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운동 시간이에요. 헬스장 가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옷 입는 시간,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부하가 얼만큼 걸렸는지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따져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들어가는 시간을 재시면 되죠.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무게 아니면 횟수 이런 걸로 강도를 늘려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아니면 속도 그런 걸로 강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다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하면 오히려 살이 안 빠져요.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규제를 합니다. 에너지를 우리는 써야 살이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에너지를 규제한다니까요.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하면 살이 오히려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좀 더 다이어트의 그 방향성을 바꾸셔야 돼요. 앞에 3가지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맨 마지막 거는 방향성에 대한 설정 방법이에요.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길게 오래 그리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옛날의 영상들 속에서 한 번씩은 다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가 한번 이렇게 쭈루룩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다이어트의 현 상태를 어느 정도라도 내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몸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시는 건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언제든 맞아요. 답해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라이브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빠이!